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한 주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간 있었던 증시 마무리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장 이야기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방함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6일 256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1,603포인트에서 조정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이미 앞서서 지난주 초부터 해서 고가 증후군, 단기 쉬어가는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 또한 동일한 흐름을 보이면서 1%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S&P 500도 0.67% 조정을 받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조정 받았습니다. 아주 크나크게 데미지를 먹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내용을 좀 열어보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열어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가 좀 무너졌던 거는 두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1기 때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기를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2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어렵냐면, 좀 랜덤합니다. 랜덤해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트럼프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특정 시간에 그 멘트들이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SNS를 워낙 자유롭게 쓰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 연배만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잘 쓰고 계셔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았잖아요. 8시에 급락을 맞았는데, 왜 급락을 맞았냐면 EU에다가 관세를 갑자기 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근데 사실 EU는 정리가 되지 않았었죠. EU 쪽은 관세가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EU 쪽에다가 50%를 때리겠다.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왜 때리겠다고 했냐? 대화가 잘 안 된다. 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50%를 때렸습니다. 사실 거기에만 또 끝났으면 좀 양반인데, 여기다 대고, 지금 애플마저도 때려버려가지고, 애플한테도 팀 쿡에게 미국에 최소 25% 관세를 해야 된다. 인도나 다른 곳에서 제작하지 말아라. 오로지 미국에서만 제작해라. 이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메이드 인 US면 사실 좀 믿음이 가긴 가죠.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USA. 대표적으로 이게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벤츠 좋아하죠? 벤츠. 예, 벤츠 좋아하시잖아요? 이 벤츠도 사실 보통 이제 모델명으로 가는데,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S클래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코드명이라고 하는데, W220, W221, W222, W223,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명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게 기수로 나누는 건데, 전작기수까지만 해도 사실은 독일에서 생산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W223 S클래스 기준으로 해서 사실 중국에서 좀 많이 조립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품은 유럽에서 가져온다고 하지만 조립 기지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최근에 이제 벤츠들의 내구성 문제, 신형들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맥락이에요. 사실 애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부품이 다 만들어지곤 하지만 조립 미국에서 되면 좀 심적 안정감이 생기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개장 전에 그 멘트를 던지면서 시장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완전히 이번에 놀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약세 상태에서 조금 반등을 하게 됐지만 흔들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도 때려놓은 상태거든요. 하버드도 때려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그것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긴장된 상태에서 흐지부지하게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구나.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합니다. 본장이 하루 휴장하고 선물 시장은 거래가 되긴 하지만 조기에 문을 닫고요.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인데 6시간 전이니까 여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EU 집행행정자로부터 50% 관세를 마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7월 9일까지 연장에 동의했다라고 멘트를 던졌는데 그 시간이 나스닥이 개장을 7시에 한단 말이죠. 나스닥이 개장을 7시에 하는데 개장하면서 이거를 올리셨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옵션하는 거 아닌가, 옵션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렇죠. 꼭 이 시간을 매매하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멘트를 던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장에서 보면은 옵션 만기일날, 옵션 오래 해보신, 국내 지수 옵션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지수 옵션 할 때 만기날 꼭 가끔가다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이야 김정은이지만 그땐 김일성일 텐데. 야, 김일성이 이 자식 국내 풋옵션 사놓고 이거 미사일 쏜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개장을 하고 나서 이런 식의 멘트를 던지는 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뭐를 일으키냐면 굉장히 불안정함을 주죠. 굉장한 불안정함을 주죠. 왜냐하면 신뢰도가 완전 꽝이니까요. 신뢰도가 완전히 깡입니다. 왜냐? 신뢰도가 깡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라는 게 어떤 뭐 힘겨루기라든지 물량 싸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가 하나 던진 멘트 하나에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면 참여자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긴장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긴장도가 극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긴장감이 결국은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한 긴장감들 때문에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어 버리고 이런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는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현물 보시면 됩니다. 네, 현물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미 현물 분석해드렸고요. 현물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쪽에 가닥을 잡고 있고 매물 소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들은 아직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멘트로 주가를 잡아 올려놓은 것들은 금방 시세가 반납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연구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미국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미국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유럽장이 열리긴 하지만 아마 유럽장도 비스무리한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정도 레벨링에서 등락을 줄 것 같고 근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해서 다시 경제지표 싸움이 됩니다. 내구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8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은 좀 자극이 되겠죠. 왜냐하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에도 특히 이제 하버드를 때린 거에 놓고 이제 여기서 한번 멘트를 쳤는데
프린스턴대에서 졸업예배에 연설을 하셨거든요. 연설을 하셨는데 이때도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중앙에 대한 대응책을 비호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 정부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대학교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이 정도의 가이던스를 줬다는 것은 아마 의사록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가능성이 99.9%일 테고,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기다리는 내용은 아닐 거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말과 연준의 말이 상호 간에 충돌을 해서 싸움이 되는 아마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 그렇게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반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시장의 적극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격적인 리듬보다는 그냥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서 내일장을 대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다, 이러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승환 송대표였습니다.